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좀 하도 웃기는 내용이라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윤석열 퇴진 집회는 북한의 지령 때문이었다. 역시 검찰발 기사였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기사를 썼길래 야, 기가 차구나. 어떻게 이렇게 기가 차는 기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기사를 써주는 기자도 웃기는 거고 이거를 언론이라고 이걸 참 보도자료라고 뿌리는 검찰도 웃기고 뭐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보실게요. 뭐라고 돼 있는 내용이었느냐. 단독, 중앙일보 단독입니다. 창원 진보단체 윤석열 퇴진하라 시위는 북한의 지령이었다. 이철웅, 이창훈 기자가 썼다네요. 2월 8일, 그러니까 어제 기사입니다. 창원 간첩단에 윤 정부 타도하라 지시를 북한이 내렸대요. 그래서 뭐라고 내렸느냐? 이렇대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지령문을 해독을 했고, 근데 해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고도로 암호화된 내용이라서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 근데 이 지령이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자,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전망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전망이다죠. 아직까지 해석을 다 못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북한의 지령문을 해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아직 해독을 다 못 끝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해독을 다 못 끝냈는데 반보수, 반미, 친북 내용이 대부분이란 건 또 어떻게 알았대? 이거 뭔 소리야? 암호문 해독에 시간이 걸리는데 하필 윤석열 퇴진 집회 부분만 해독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능력자네. 그죠? 참 웃기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지령문을 다 해독을 못했는데 하필 윤석열 퇴진 집회 요 부분만 해독을 했다고? 야, 참. 유치해서 참 이런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어떻게 받아쓰지? 기자식이나 돼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요? 나는 검사들의 수준도 웃겨 죽겠고 기자들의 수준도 웃겨 죽고 이게 정말 수준 이하들 아닌가요? 이쯤이면은 정말 수준 이하 아닌가? 진짜.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번 적발된 조직은요, 북한의 문화교류국과 연계되어 있는 지하 조직이래요. 지금까지 대남 무슨 공작 뭐 이런 부서였는데 문화교류국이래. 지금까지 문화교류국이 이 간첩을 보낸 사례는 없어요. 문화교류국들은 말 그대로 딴따라들이잖아. 예술가들이잖아. 얘들이 무슨 간첩을 보내. 얘들은 간첩하고는 상관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거를 간첩 조직으로 만드는 거죠. 문화교류국이니까 당연히 남북 간에 교류를 했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문화교류라는 이 곳을 간첩 조직으로 만들어야만이, 남북 간에 남북 간에 있었던 이 대북 교류 사업, 남북 교류 사업을 전부 다 간첩들의 소행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무역기구이고 공연단체인데 이거를 간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화교류국과 연계를 가졌던 남쪽의 모든 이 시민단체들은 자연스럽게 간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화교류국을 간첩으로 만드는 거는 솔직히 검찰 마음이지.
뭐 이 문화교류국에 직접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설명해 줄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검찰이 억지 써도 되는 거예요. 마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때 중국에서 발행한 그 문서가 아닌데 중국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인 것처럼 뻥을 쳐가지고 그 법원에 제출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결국 이거는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남북 교류를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면은 앞으로 무슨 개성공단 공동운영위원회 이런 것도 다 간첩 조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들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나온 우리 기업들 다 간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문화교류국이잖아. 문화교류를 하는 무역기구이자 공연단체인데 그 단체를 지하조직으로 만들어버려 간첩단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쪽과 교류했던 모든 단체들이 다 간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조작도 이거는 또다시 한편으로 보자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틀을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죠.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면서 국내 파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대공수사권을 회복을 해가지고 국내 파트를 되살리겠다는 게 지금 현재 국정원의 그 목표이고요.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목표라기보다 검사들의 목표야, 이거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정원이 자신들의 권한을 늘리기 위해서, 옛날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대공수사권을 얻으려고 하고 국내 파트를 회복시키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국정원 요원들은요,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하게 돼서 자신들은 너무 속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국내 파트에 개입을 안 하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걱정까지 했었는데 해보니까 자기들도 편하고 오히려 그게 낫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는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래요? 검사들이 이러고 싶은 거야. 검사들이 왜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국정원에 국내 파트가 없어지면서 뭐도 없어졌다? 검사들이 파견되는 것도 없어졌어요. 검사들 중에 한 10대 명 정도 항상 국정원에 파견이 됐거든. 그 파견되는 검사들도 없어졌어. 국정원에 파견을 갔다 오면은 걔네들이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승승장구를 했었고 검찰들도 국정원의 정보가 필요할 때가 참 많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원에 갔다 온 검사들이 있어야지 자기들이 국정원을 좀 주물럭거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검사가 없어진 거야. 국정원 파견 검사 수가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버렸어. 검찰로서는 깝깝한 거야. 안 그래도 검사들 승진이 적체돼 있고 인력 적체돼 있는 판에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게 이 국정원 파트이기도 했어.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 거죠. 일석삼조 4조 정도 되는 거야. 자신들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갈 수 있는 자신들이도 정보부처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국정원의 정보를 지들이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없어져 버렸어. 검사들이 갈 수 있는 국정원의 직위가 없어져 버린 거야. 어떻게 하겠어? 그걸 회복을 시켜야 돼. 회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정원이 국내 파트를 회복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공수사권을 회복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간첩단은 국정원이 자신들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이 국정원에 파견하는 검사 수를 다시 옛날처럼 회복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지들 밥그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부분까지는 다들 말씀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자신들의 권한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간첩단을 조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검사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검사들이 가던 국정원에 여러 가지 직위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없어졌거든.
국내 파트가 없어지고 대공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없어졌거든. 근데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아마 이거 국정원법에서 이미 고쳐놨기 때문에 못 보내요. 근데 얘네들 또 시행령 바꿔가지고 넣을 거야. 참, 썩어 빠진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하는 거는 지들은 뭐 국가 어떻게 하고 뭐 안보 운운하지만 실은 다 뭐다 지들 밖으로 챙기고 있는 거야. 검사들이 가던 국정원의 직위 그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때 처먹은 거야지. 검사들 내가 볼 때 걔네들 공익의 대표가 아니고 정말 철저한 사익 추구 집단이에요. 야, 웬즈데이님 시행령 단어도 듣기 싫다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한편으로는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요. 뭐 검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검찰은 현재 이 간첩단 사건을 계속해서 부풀려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뭐 진보당이나 시민단체가 연계가 돼 있는 것처럼 하겠지만 요거 보세요. 예, 윤석열 퇴진 집회는 북한의 지령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촛불 집회 요걸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수사에 나서면서 북한 지령받아서 국내에서 활동을 했다. 근데 이 진보단체들이 뭐다? 예. 반보수 투쟁, 사법적폐 청산, 검찰개혁 활동을 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검찰개혁 활동을 했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죠. 결국에 뭐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간첩단 활동은 타겟이 누구다? 예, 우리 시민들 전체가 되는 겁니다. 예,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돼요. 지금 당장은 보면은 뭐 NL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분이 NL계 뭐라고 하셨는데 그 NL계 활동만 타겟으로 잡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를 고리로 해가지고 모든 시민단체들 우리 진보진영의 모든 단체들 다 묶으려고 그럴 거예요. 왜? 보세요. 반보수 투쟁 검찰개혁 활동 이게 다 뭐다? 북한 지령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활동 안 해도 전부 다 뭐다? 야 니들 북한 지령 받은 거 아니야? 한번 까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남는 상황이 생깁니다. 검찰은 지금 그런 것까지 가고 있을 거예요. 일단 이재명을 잡아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시민단체들한테로 총구가 돌려질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시민들을 죽이러 올 겁니다. 시민들을 향해서 총구를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활동이 북한의 지령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편 검찰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검찰이 이놈들 참 못된 놈들이네 하면서도 좀 우습죠. 검찰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70년대 수준이지? 얘네들 아직까지 70년대를 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검찰의 이 같은 사고방식은 사실은 어디서 시작된 거다? 예. 이 개그 같은 검찰은 극우 사이트를 뺏긴 겁니다. 검수완박은 북한의 지령이다 라는 식의 주장은 극우 사이트가 벌써부터 해오던 주장입니다. 이 코미디 같은 사고방식인데 이게 통하는 게 검찰의 수준이죠. 검찰에서는 이게 통해. 수준이 비슷한 거지. 이 극우 애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사고방식이 60, 70년대를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 참 많이 하는데 딱 검찰도 그 수준인 거예요. 결국 검찰은 일배천국인 거지. 김밥천국이 아니라 일배천국. 참 개그 같은 상황인데 검찰의 수준이 딱 그 수준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요. 검사들하고 여러 번 이렇게 교류를 하다가 검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사고방식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다 하냐
싶을 때가 사실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검찰의 평균적인 사고 방식이더라고 인식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요, 이게 어느 한두 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검사들 전체의 사고 방식이 이렇게 유치하기 그지없는 거지. 사실 여기 검수완박은 북한 지령이다 이딴 소리 하는 거 여러분 보기에도 딱 뭐로 보이십니까? 유치하기 그지없죠. 아이고 초딩도 아니고 말이야 저런 사고방식을 하니? 저렇게 하면 먼저 뭐 다 얘기 다 될 줄 알아? 북한만 끄집어내면은 뭐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 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검사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통해. 검사들한테 이게 통하는 얘기인 거죠. 되게 웃기는, 이게 통한다고? 쉽죠. 이게 통합니다. 이게 검찰 수준이에요. 우리가 안철수를 보고 초딩이라 그러는데 검사도 초딩인 거지요. 문제는 이런 검찰한테 공권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유치한 수준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관철이 된다라는 거야. 이 정말 뭐 이런 코미디도 아니고 초딩도 아니고 싶죠. 하지만 이게 통해. 왜? 얘네들이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제받지 않는 권력. 검사가 기소하면 기소하는 거잖아. 검사가 기소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지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검사가 지가 하겠다 해버리면 되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정에 떡 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 판사지. 판사가 이걸 통제해주는데 판사도 해가지고 그냥 그래 검사 니들 말이 맞다라고 따라가 버리는 게 문제지. 그 결과 누가 피해를 본다?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웃깁니다. 예,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아, 참 이런 것들을 참 엘리트라고 삼았다는 거 했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예. 근데 참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예. 송광님 무식해요. 개검들이라고 하셨네요. 예. 예, 전 무식한 겁니다. 디지털 세상님, 민주 유튜버들도 빨갱이 지령받고 방송한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럴 거예요. 예. 당장 저부터 그럴걸요. 예. 장용진 갖다 놓기 참 좋을 거야.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제 책, 여기. 예, 많아요. 예. 이 책 유토피아라는 책입니다. 토마스 모어,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예. 이 유토피아를 가지고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시작됐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예. 사르트르, 프랑스 공산당이었어요. 사르트르. 몰라서 그렇지. 자, 이 두 사람, 이거는 엥겔스하고 마르크스에 대한 전기입니다. 두 사람 전기 다예요. 그뿐인 줄 아나? 예. 여기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도 있죠. 레닌 저작선도 있어요. 예. 예. 뿐만이 아니죠. 예. 어디 갔니? 예. 어디 갔노? 아이씨. 여기 나의 레닌의 추억도 있어. 그거 2권짜리야. 예. 여기는 없는데, 저기 저 고향집에 내려가면은요, 러시아 공산당상도 있고요, 러시아 혁명사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잡아가기 딱 좋지 뭐. 예. 잡아가라 이것들아. 그 옛날에 나 산호명했다. 왜? 잡아가라. 100%지 뭐. 아, 웬즈데이님, 장 기자님 책상의 포인트는 밑줄에 4더 3경아 요거요. 예, 이거 산호까지까지 막 3분의 1도 제대로 못 봤어요. 예.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게 색깔이 너무 이렇게 선명해가지고 많이 보이시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난중일기도 있습니다. 예, 뭐가 많네요. 그죠? 예.
자, 앞으로 저도 사실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영진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동원님, 박정희나 전두환 때 같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자유 거리더니 다 엮어서 독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유는요, 자유의 핵심은 사상의 자유입니다. 예? 왜 사상의 자유가 제일 핵심이냐?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이잖아. 말하는 거는요, 내가 말을 해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죠. 근데 사상은 뭐야?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그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데 뭐? 예. 따라서 이 사상의 자유만큼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사상의 자유를 인정을 못하면서 무슨 자유를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디지털 세상님, 낙지 때문에 이런 혼란이 왔다고. 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